반갑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태국의 뉴스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바는 태국 남자 반테나입니다. 자, 오늘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불금입니다. 자, 이제 불금도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의 첫 번째는 위험한 9월 19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리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푸켓 특별 관광 비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푸켓 공항은 외국인 입국을 위한 리허설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에서도 지금 4차 추경에 하여서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한다는데 태국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파타야에서 야간 비키니 경주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전투 지역이 된 응급실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위험한 9월 9일 반정부 시위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바로 좀 잠잠하다가 9월 19일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예고하였습니다. 거기에 나올 주제,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군주제 개혁은 9월 19일 탐마사 대학의 타프라찬 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인 시위에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이며 다음날까지 시위가 계속되어 정부 청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타마사색의 우리는 자유에 대한 분명히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협회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8월 10일에 천장을 깨고 하늘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다시 닫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정개혁을 위한 10가지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우리들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타마사 대학 학생이자 핵심 시위 지도자 중 한 명인 반항적인 빠릿 일명 펭귄 씨는 말했습니다. 빠릿은 시위 도중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학생들이 나름의 보안 대책을 갖고 있다며 시위대를 협박하기 위한 보안 관계자들의 책략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시위 주체는 폭력이 발생하면 시위대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이 시위대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9월 18일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독재자들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빈손으로 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알릴 것입니다. 만약 많은 시위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승리는 대단할 것입니다. 라고 빠릿은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9월 19일 국민의힘을 되찾기 위해로 명명되었습니다. 빠릿, 파나샤, 일명 룽, 그리고 나타찬원, 그리고 마이크라용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파누퐁을 포함한 주요 시위 지도자들이 어제 오후 타마사 대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따프라짠 캠퍼스의 땅이 시위대들로 가득 차면 그들은 시위 장소를 왕실 의식에 사용되는 넓은 지역인 사남루앙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남루앙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시회와 다른 활동을 열기 위해 라땀누원 클랑 에비뉴를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다음 날까지 남아서 정부 청사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타마사 대학의 행정부는 학생들의 캠퍼스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시위 과정에서 제기될 사안은 시위 주최자, 대학 행정, 경찰 등 모든 관련 당사자가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하여야 하며 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9월 18일로 9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집회, 거기에 이제 군주제, 건드리지 말라는 군주제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콕에 계신 분들, 그리고 태국에 계신 분들은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도 마시고 혹시 가시더라도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준비되는 것은 총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총리의 사퇴를 요청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는 어제 정치와 경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요구를 일축하며 자신은 계속 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하원 토론회에서 민관 전 신경제당 대표는 총리가 사임하고 다른 누군가가 헌법을 다시 쓰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경제 위축을 초래한 것은 세계 경제 침체이지 그의 관리 부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도 중앙예산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민관 씨의 지적에 대해 정부 지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며 화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경제도 안 좋고 그런 것이 이게 야당 쪽에서는 총리가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쏘아붙여서 사퇴를 해라 이랬는데 총리는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지금 경제는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서 중앙예산 계속 이제 왕실 대출로부터 나온 중앙예산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거에 대해서 부족하다. 뭐 계속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추경격인 건데요. 계속 대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그거는 인정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 총리가 사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압박은 거세질 걸로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특별 관광 비자, 어제 말씀드렸던 특별 관광 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비자는 최초 90일 체류에 대해 유효하지만 최대 270일 체류에 대해 매회 90일씩 2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 1인당 2,000바트인 이 비자는 태국에 오래 머무르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적합합니다라고 유타삭 관광청장은 말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허용하려는 계획에는 국민건강안전, 지구역 주민의 동의, 국민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관광부문의 수입이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4분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아직 외국인 관광객이 없다면 현재 관광 부문의 400만 중 25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청은 올해 4분기 유럽 등지의 시장에서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제한적 개방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관광청장은 말했습니다. 이전에 태국 여행사협회는 어떠한 검역도 없이 위험성이 낮은 도시나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허용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관광청은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 총리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기다리며 지침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한된 개방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병사가 라용에서 감염되고 감옥에 있는 DJ도 감염되는 등 사례가 발생한 이후 새로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관광청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에는 6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65% 감소한 3억 3,320만 바트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청은 가까운 실내에 동북아와 아세안 관광객의 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약 1670만 명의 방문객과 유럽, 미주, 중동, 아프리카에서 38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특별관광비자 최초로 주는 거는 90일 그리고 2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총 270일을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비자를 주는 건데요. 이 비자의 발급 비용은 1인당 2,000바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비자 장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장기 여행, 한국 분들은 단기로 많이 휴가를 다니시는데 이 비자를 거의 비자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서양입니다. 서양 분들이 3달, 6달씩 장기 체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아마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준비된 소식은 푸켓 공항 관련 소식입니다. 푸켓 관련 소식인데요.
푸켓공항이 어제 말씀드렸던 4명의 프랑스인이 왔다 시험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푸켓공항이 예행 연습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리허설을 실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국 푸켓국제공항은 수요일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후 태국 정부의 푸켓 모델 프로그램에 부합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자들을 위한 리허설을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리허설에는 관광객 입국 시작부터 온도 측정, 건강 관련 서류 작성, 관광객 격리시설까지 모든 단계를 다뤘습니다. 타니 푸켓 국제공항 소장은 태국 정부가 푸켓 모델을 시범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만큼 의무적인 예행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들어오는 모든 승객들은 열 검사를 한 다음 면봉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는 어떤 승객이라도 질병의 징후를 보인다면 그의 진단서와 비행적합 확인서를 면밀히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입국 및 통관 절차를 밟기 전에 태국 공항 서비스 AOT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검역시설로 옮겨질 것입니다. 다만 체온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다른 사람과 격리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의 상태가 악화되면 그들은 병원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푸켓 모델은 정부가 인기 있는 리조트 섬을 건강한 관광객들에게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시작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대유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푸켓의 경제 및 관광 분야를 되살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푸켓 모델은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푸켓이 100일 지역사례 미발생을 끝내고 방콕에서 새로운 지역사례를 발견했을 때 보류되었고, 현재는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푸켓 주민들 상당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이 섬이 제2의 확산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자, 어느 것에나 명과 암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보건과 병을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은 조금 더 뒤로 미룰 것이냐, 참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그러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로 준비된 소식은 한국에서도 지금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태국 제2차 재난지원금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는 3,000바트 규모의 현금 지원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있으며, 초기 일일 지출은 전자지갑 신청서와 100바트 한도를 통해 지급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부 관계자는 세부 사항은 목요일 경제상황관리센터에 제출하기 전에 재정정책실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재무정책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금 지원금의 총 규모는 450억 바트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정부는 소비재 구매를 위해 1,500만 명에게 3,000바트짜리 현금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령인은 현금을 등록해야 하며, 돈은 식사, 쇼핑, 소비하기 계획에 따른 절차와 유사하게 파오탕 앱의 G월렛 앱을 통해 송금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일 지출이 3,000바트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되는 방법에 있습니다. 초기 제한은 개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된 산정에서 하루에 적어도 100바트를 소비하도록 요구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정부는 매일 모든 지출의 50%를 보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100바트를 지역 상점에서 쓴다면 그 상점은 소비자로부터 50바트를 받는 반면, 정부는 나머지 50바트를 상점 주인에게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통은 소비 지출이 한 번 지출되는 거액 대신 다른 점포, 특히 국수집이나 돼지고기 판매상 등 소규모 점포에 분산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출 방식을 택했다며, 이는 경제 전반을 부양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일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10월 초에 시작되어 2020년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은 약 450억 바트 규모의 경제 회복을 위해 배정된 긴급대출 예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이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 상점들은 음식, 쇼핑, 소비 계획 및 We Travel Together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계획에 참여한 가게의 수는 전국적으로 7만여 개에 달한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3,000바트 현금 지출 계획에 참여하는데 관심이 있는 상점들을 위해 이 제도가 내각 승인을 받는 대로 등록 시스템이 가동될 것입니다. 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차등해가지고 주겠다. 1차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 때는 차등해서 준다고 하였는데, 태국에서는 1차 때는 5,000바트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이번에 2차에는 3,000바트를 전자지갑을 통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걸 막 쓰는 게 아니라 50%는 본인이 내고 50% 그 3,000바트 한도 내에서 50%는 국가가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한 곳에서 왕창 쓰기보다는 여러 군데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소식은 행사, 이벤트 관련 소식입니다. 파타야에서 야간 비키니 경주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시기와 그리고 방법, 그리고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타야는 국내 관광을 견인하기 위해 파타야 할로윈 축제의 일환으로 할로윈의 야간 비키니 비치 경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5회 비키니 비치 경주 대회가 다음 달 파타야에서 야간 할로윈 에디션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기획회의가 열렸고 행사의 책임자인 론낫킷 파타야시 부시장이 주도하였습니다. 론낫킷 부시장은 파타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비키니 레이스는 파타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태국인과 외국인들은 파타야 해변을 따라 5m 달리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벤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개최 날에 가깝게 파타야 센트럴 백화점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10월 31일에 개최되는 행사 중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번 비키니 경주는 지금까지 가장 큰 비키니 경주가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할로윈에 어울리고 밤에 운영되도록 어두운 테마에서 빛을 낼 것입니다. 라고 부시장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비키니 비치레이스 2020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일반적으로 파타야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날 중 하나인 할로윈 데이와 같은 날에 열릴 예정이며 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매년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외국 관광객들의 참여가 제한될 것 같습니다. 할로윈 분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해변에선 오후 11시까지 유명한 가수들의 콘서트와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벤트는 보건 표준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자, 할로윈에 10월 말일이죠. 10월 말에 이루어질 이제 할로윈 축제의 일환으로 야간 비키니 레이스입니다. 제5회 5년째라 그러는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시간이 되면 한번 가서 촬영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파타야에 계신 분들, 아니면 태국에 계신 분들 한번 여기에 가서 구경하는 거 어떠실까요? 자, 오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된 소식은 사건 사고입니다. 사건 사고, 한국에서는 경찰 형사가 술 먹고 응급실을 뒤집은 사건이 예전에 있었죠. 태국에서는 10대 갱단이 응급실을 뒤집어 놨습니다. 페차부리 지방의 경쟁 폭력 조직의 청소년들이 9월 9일 한 병원 응급실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 2명은 바베큐 식당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인한 상처로 입원하였습니다. 경찰은 도착해서 간호사와 다른 병원 직원들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자 10명의 10대 소년 소녀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10명의 경찰관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학생 중 3명은 환자를 공격하려다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문을 하는 동안 경찰은 프라카이아파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도착한 네차왓과 싸운 후 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 두 갱단의 조직원들은
이들을 따라 병원으로 옮겨져 싸움을 계속했고 병원 직원들은 주변 다른 환자들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자, 응급실. 병원에서의 이런 조폭 간의 싸움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무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의사분들이 사용하시는 메스나 뭐 전기 충격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응급실입니다. 진짜 응급 환자가 오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오게 되면 그것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바깥에서 하시고 아니면 공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9월 11일에 전해드린 반테남의 태국 뉴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저녁 6시, 태국 시간 6시, 한국 시간 8시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목적은 Q&A 형식으로 지금까지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의 질문과 답의 형식을 가지고 할 것이며, 거기에 사는 이야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은 태국 남자 만태남이었습니다. Preview.